발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금기를 깨부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끝에 도달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건조한 오르가슴에 시달리며 불안에 시달리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사정없이 오르가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건조 오르가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노화와 섹스에 대한 현실입니다. 20년 이상 의료 분야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성적 고민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한다면 사정 없이 깊은 만족감을 얻는 방법부터 전립선과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심오한 철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첫째, 사정 곤란 현상을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이 진행되는 복잡한 변화로 풀어보겠습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사정량 감소나 오르가슴 강도 약화에 대한 걱정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과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입니다. 이 두 기관은 사정시 전객을 생산하고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활동이 점차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전객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선교 성적 반응 사정 시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비 감소는 성적 흥분과 오르가슴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류는 정체되는 경향이 있고 음경과 골반 주변의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사정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약 40%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 약화를 넘어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의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정 곤란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당신에게 자신을 더 잘 돌보라고 요구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몸의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가꿀 때입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한다면 큰 실수입니다. 잦은 사정 불능은 성적 쾌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전객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있을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정은 단순히 성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낡은 정자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화 과정이 방해받으면 노폐물이 전립선과 정낭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 만성염증 및 전립선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대한비뇨의학회에서도 사정 빈도가 극히 낮은 고령 남성이 전립선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정하지 못하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심리적 영향입니다. 성적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 만족감도 감소하며 이는 불면증, 무관심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 저하와 같은 정서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 곤란을 단순히 노화의 징후로 치부하지 않고 적절한 관리와 이해가 필요한 몸의 경고 신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위험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쾌감을 빼앗기고 있나요? 다음으로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위험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어차피 사정할 수 없으니 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위만 하고 있나요? 사실 그러한 겉보기에 무해한 습관들이 종종 성기능을 더욱 약화시키는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과도한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각이 둔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음경을 너무 세게 잡거나 빠른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은 음경의 자연스럽고 섬세한 감각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골반저 근육의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각 자위 행위가 궁극적으로 몸의 전반적인 성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골반저 근육은 사정시 수축 운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과도한 긴장 상태로 유지되면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빨리 끝내려는 조바심입니다. 성적 쾌감은 몸이 이완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극을 빨리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성적 흥분에 둔감해지고 궁극적으로 오르가슴 자체를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2024년 해외의 한 성학 세미나에서 노년층의 자위질 저하가 성기능 장애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과 지향적인 태도가 아니라 여유로운 속도로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시간을 갖고 몸을 천천히 마주하고 각 감각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성적 접근 방식입니다. 사정없이 최고의 쾌감을 얻는 법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기술. 이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한 자극과 서두르는 접근 방식은 실제로 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정 곤란 시에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자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느린 터치 기법. 이 방법은 빠른 자극 대신 천천히 감각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음경을 직접 자극하기 전에 허벅지 아랫배 회음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긴장을 풀고 감각을 깨웁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자극은 신경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하여 사정없이도 충분한 성적 만족감을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빠른 쾌락을 쫓기보다 감각이 깨어나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2. 복식 호흡을 이용한 골반저 근육 이완법.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복부와 항문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면서 약 10회 정도 심호흡을 합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골반저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의식하면 사정을 방해하던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권장하며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3. 온열 자극 요법. 이것은 목욕 후 항문과 음낭 사이의 회음부에 따뜻한 수건을 부드럽게 대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자극은 해당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조 오르가슴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감각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모두 자극을 줄여 감각을 깨우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고령자의 몸과 감정에 더 적합한 접근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감이 단순히 행위의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습관을 자기 전에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면 심리적 이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정낭을 깨우세요. 놀라운 식단과 습관 성적 쾌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극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각기관 즉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자연 요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은 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권장되는 동작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이는 골반 앞으로 숙이기입니다. 하루 3분만 이 동작을 하면 골반 내 정맥 혈류를 개선하여 전객 생산을 위한 내부 환경을 점진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성기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 및 장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두 가지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습관입니다. 또 다른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족욕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무릎까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무릎 깊이 따뜻한 목욕은 하체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전립선으로의 산소 공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이 담요에 앉거나 의자에 따뜻한 쿠션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정낭과 전립선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80세의 김민준 씨는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실생활에 적용한 후 전객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르가슴 감각이 젊었을 때처럼 느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것이 성기능을 회복하는 가장 현명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음식 몸속에서부터 변화시키는 활력 요소, 몸속에서부터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객 생산을 돕는 특정 영양소는 나이가 들면서 더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영양소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연은 전객 생산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전립선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 결핍은 정객량 감소뿐만 아니라 성욕 감소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와 해산물 섭취가 적은 고령 남성의 식단에서는 아연 결핍이 흔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연 섭취를 위해 가장 권장되는 식품으로는 굴, 소고기, 호박씨, 그리고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청국장을 대파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아연 흡수가 더욱 향상되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전립선과 신경 주변의 혈류가 향상되면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의 깊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고기, 두부 및 두유와 같은 콩 제품, 현미,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과 정낭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고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그리고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올리브 오일을 넣은 샐러드나 아몬드를 넣은 요거트를 먹는 습관은 좋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 섭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몸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호르몬을 조절하고 성욕을 다시 시작시키는 밤의 비밀과 아침의 빛, 성기능 회복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정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성욕, 근력,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분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면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밤에 잠자는 동안 생산된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충분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잘 자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비렘, 논렘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최소 6km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직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불규칙한 수면 시간을 갖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절대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당신의 섹스는 빛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제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섹스의 즐거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으니 섹스는 신경 쓰지 마. 그 시절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섹스의 즐거움은 나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기능이 저하되거나 쾌락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지금의 자신을 침착하게 마주하고 매일을 소중히 살아간다면 섹스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당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저는 수많은 고령 남성들과 함께 이 문제로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더 깊은 쾌락과 더 큰 행복을 얻습니다. 섹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단단한지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와 만족감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섹스를 마주하세요. 그곳에서 분명 당신만의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당신과 함께 삶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섹스는 항상 당신에게 다시 에너지와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나이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높은 평점을 통한 여러분의 지지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지역과 오늘 느낀 점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따뜻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